1800톤급을 3000톤급으로 잠수함 위에다가 탑재를 했는데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특히 해양 무기 체계들이 이미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 5000톤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북한의 무기 체계 전력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그렇게 따지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나아가 북한 모두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거나 가지려고 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꼭 우리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게만 지정학적 비용이 마치 이렇게 부과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분들도 저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국자로서 러시아를 만났던 지난 기억들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뻔뻔해요. NPT를 지키는 척 하면서 손을 넘고 그런 러시아가 아직 건조도 하지 않은 핵잠수함을 갖고 있던 한국을 대상으로 발가불가하는 그 자체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두진호 유라시아 연구센터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제 서방과는 거의 척을 졌고 대한민국도 가치연대에 동참하면서 대러 제재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러 제재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하게 되면서 한러 관계가 좋지가 않죠. 그런 와중에 또 북한은 갑자기 손들고 특수작전군을 러시아에 파병함으로써 이제 북러 관계가 혈맹 관계가 되어버린 이 안보 구조로 인해서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러시아도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강화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못하는 거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러시아의 총참모장을 비롯해서 군부 엘리트들을 포함한 이런 그들의 인식 자체가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 그 자체가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 그 자체도 이제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어떤 전략적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하고 나아가서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도 상당히 이것이 부담이 될 거라고 아마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사실은 잠수함 활동이라는 게 그물로 잠수함을 이렇게 잡아서 건져 올릴 수도 없고 부상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밀성을 기초로 작전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동해 같은 경우에는 심해가 깊죠. 그래서 사실은 주변 사강, 나아가 잠수함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수많은 주변국들이 이 동해 지역의 심해에서 사실상 잠수함 경쟁과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년 뒤 최소 10년 뒤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동해 지역에서 주변국, 주변 사강을 포함한 주변국의 이제 이 잠수함 각축은 더 심화될 수 있고 그 중에서 러시아가 마찬가지로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대잠, 잠수함 작전 활동이 지금보다 좀 더 그 빈도가 많아지거나 활성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과 관련된 특히 군사 관련된 건 모든 건 다 북한이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나마 공신력 있는 우리 자료들,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의 국방백서, 그다음에 스톡홀름 평화경제연구소 시프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면 최소한 70여 척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70여 척 중에서 1800톤 수준의 로미오급이 대략 한 20여 척, 나머지 한 50여 척 이상은 300톤급 이상의 상어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한의 잠수함이라는 것이 구소련으로부터 일부 기술을 이전받아서 이제 과거 냉전 시대 때 대부분 만들어서 거의 성능 개량 없이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1800톤급 로미오급과 그리고 300톤 수준의 상어급 잠수함 자체가 굉장히 어떤 작전 수행 능력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북한 잠수함의 군사적인 어떤 활용 목적 자체가 해상 교통로를 차단한다든지 잠항을 하면서 수상함,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해군 군함들을 공격한다든지 혹은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또 북한은 유사시에 특수작전 부대를 대한민국의 전후방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개를 시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기습에 필요한 침투 작전 지원용으로 활용하는 이런 목적들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또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이 일취월장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잠수함이 비록 70여 척을 북한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작전적 그 이상의 목적 달성하기엔 군사 목표 달성하기엔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최근에 김군옥함이라고 이것도 사실은 로미오급을 1800톤급을 3000톤급으로 거의 몇 배예요. 2배 조금 안 되게 확장시켜서 성능 개량을 했고요. 거기다가 SLBM이라고 하는 잠수함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그 발사대를 이렇게 선체 위에다가 잠수함 위에다가 탑재를 했는데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수함이 기동하면서 어떤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진수식 정도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화를 위한 시험 발사가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로미오급을 3,000톤급으로 성능 개량 확장했다. 거기에 뜬금없이 SLBM까지 탑재를 했다.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북한의 이런 뭐 전반적인 잠수함 능력은 현재로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만 러시아와 혈맹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첨단 기술을 받아가고 지금도 최근에 5,000톤급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모습을 일부 좀 의도적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러시아의 손을 많이 타게 된다면 앞으로 5,000톤급 이상의 대형 잠수함, 나아가서 한국도 추진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핵 추진 잠수함, 거기에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나아가서 전술핵까지 탑재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잠수함 능력도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특히 해양력, 해군의 그 어떤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진화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현호함, 그 다음에 김군옥함, 비록 둘 다 완전히 전력화가 가능한, 즉각 전력화가 가능한 수준에서의 충분한 어떤 무기 체계 신뢰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건 과거와 다르게 무기 체계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호함 같은 경우에도 전방향 레이더가 이렇게 좀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방공 체계에도 러시아가 활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무기 플랫폼을 좀 탑재한 걸로 일부 추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식별되고 있고요. 김군옥함을 전술핵 잠수함이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 자체로 사실은 SLBM을 탑재하고 나아가서 탄두부에 전술핵을 탑재하게 되면 굉장히 전략자산으로서 게임 체인저로서 의미가 충분한데, 최근에 5,000톤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북한의 무기체계 전력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하나는 해킹을 통해서 이런 잠수함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 보유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부 서방 국가들의 그런 도면 설계도를 탈취하는 거죠. 정보 탈취를 통해서 역설계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3국을 통해서 첨단 기술을 받아서, 저는 결정적인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그런 결정적인 기술을 받아서 본인들이 넘어설 수 없는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서 무기체계의 발전 속도, 전력화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추정치가 아니고 최근에 북한의 이 특히 해군 무기체계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부분, 그런 추세들,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 관계가 작년 6월달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작년 또 이맘때쯤 특수작전군을 보내서 이제는 혈맹 관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관계 안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굉장히 스크루지처럼 기술은 절대 남들 제3국에 주지 않는데 북한에는 이전할 가능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결과들이 북한의 해양력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라고 사실 그런 여망을 가졌던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진보 정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특히 이제 한미동맹 안에서 이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고, 미국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유는 비확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확산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승인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저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목표가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국격에 걸맞게 우리의 어떤 군사력이 우리의 경제 안보를 저는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의 생존 목적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수출, 대외 무역 자체가 99% 이상이 대부분 슬락이라고 하는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 사태가 악화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된다, 수에즈 운하 출입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런 또 해상 무역 과정에서도 국제 테러 세력들이 또 활동하게 되면 우리 상선이 공격을 받게 되고 또 필요한 수출 물동량들을 적기에 납기를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군사안보, 경제안보가 따로였다면 이제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가 같이 함께 가고 선순환을 이루면서 결국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지지하고 견인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여주는 거고요.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때라야지 또 우리의 군사력이 질적 양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은 저는 당연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정책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나아가
북한 모두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거나 가지려고 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꼭 우리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만 지정학적 비용이 마치 이렇게 부과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분들도 저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최소 20년 전부터 꿈꿔왔던 그런 해양 강국으로서 발돋움하고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주변 국으로부터 고립이 된다거나 혹은 핵사찰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미래는 오히려 낙관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지지했던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해군 창설 80주년 관함식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앞바다에서 실제 우리 기술로 건조한 수상함과 구축함, 잠수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 지난 2월 달에 우리 해군이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을 했는데 이 기동함대 사령부의 어떤 임무 수행 목적에 비춰볼 때 기동함대 사령부의 전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탑재하는 경항모 그리고 원자력을 제너레이터 동력으로 활용하는 핵추진 잠수함 SSN을 반드시 이 기동함대 사령부의 어떤 편성 무기체계로 공급함으로써 정말 대한민국의 해군력을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핵추진 잠수함이 이제 첫 발을 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원자력 협정,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전격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뜬금없이 그 다음날 이렇게 SNS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다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한미 간의 원자력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가속화될 것이고요. 물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과거로부터 1974년 이 개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안보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가 한미 간의 이런 원자력 협정을 지금까지 수많은 개정 토의를 거쳐왔고 무엇을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지 양측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의 저농축 우라늄 20% 미만으로 하고 대신에 저농축 우라늄을 핵잠수함에 탑재하게 되면 또 수명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수명 주기를 늘릴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한미 간에 앞으로 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필리 조선소에서 그것을 건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미 간의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별도로 정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각에서 마치 우리가 핵잠수함 갖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에서 생산한 걸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령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정치적 상징성 차원, 동맹 차원에서 몇 척 정도는 필리 조선소에서 합작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오션이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주요 기술이라든지 인력들이 대부분 또 이렇게 한국에서 공급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온다면 그걸 꼭 완제품을 우리가 산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의 어떤 신뢰성 차원에서도 일부 몇 척 정도는 꼭 국내용이 아니더라도 한미가 합작해가지고 제3국에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저는 정치적이고 테크니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 영토에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 능력을 저는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3,000톤급 이상도 장영실함 최근에 이제 진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기업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서 5,000톤급 그 이상의 대형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저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제국주의적 속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한 20여 년 정도 러시아 쪽에 종사를 해왔는데 당국자로서 러시아를 만났던 지난 기억들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뻔뻔해요. 하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오리발 내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자기들이 하는 건 옳고 정당한데 다른 타국이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정의롭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늘 이렇게 비판을 하죠. NPT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핵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냉전 시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도 전략적 균형, 전략적 안정을 달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방 팔방이 다 위협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정학적 취약성 때문에 러시아가 핵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재래식 무기도 발전을 시켰지만 그 광활한 영토를 다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러시아판 핵 삼축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왔고 ICBM이라든지 투폴리에프 계열의 전략 폭격기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부분들, SSBN이라고 하죠. 핵추진 잠수함인데 핵무기를 탑재하는 그런 무기들. 요즘에 또 포세이돈, 푸틴 대통령 어디 가가지고 계속 포세이돈 깨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무기를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NPT를 지키는 척 하면서 손을 넘고
뭐 이런 행위들을 반복을 해왔고, 요즘에는 러시아가 북한과 혈맹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 전제에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불량국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하겠다. NPT의 회원으로서 또 P5라고 하는 핵 보유 강국으로서 러시아의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그런 선택을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나아가서 또 뭐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부터 주요 국면마다 핵 공격할 수 있다,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계속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겁박하고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제도가 규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 간극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다 봐가면서 그들의 어떤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이 전쟁에서 어떤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NPT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러시아가 아직 건조도 하지 않은 핵잠수함을 갖고 있던 한국을 대상으로 NPT를 상대로 왈가불가하는 그 자체가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그들의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비확산에 동참을 해라라고 압박은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외교적으로 우리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 자체가 핵무기를 갖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러시아를 포함한 제3국을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외교적 메시지를 통해서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신을 깨우는 지식